오늘 상장사들의 정기주주총회가 집중 개최됩니다. 오늘 하루 총 상장사 기업 중 37%의 기업의 정기주총이 집중된 가운데 두산과 기아, 한화, LG, 카카오 등이 오늘 주총을 개최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제약업체 일라이릴리와 1,121억 원 규모의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회사 측은 해당 계약은 지난 2019년 최초 체결됐으며 고객사의 수요 증가로 확정 매출액이 증가한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켓컬리 운영사인 컬리가 본격적인 IPO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본부는 컬리의 IPO를 위한 주권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컬리가 상장할 경우 몸값이 4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의 오딘이 대만 앱스토어에서 인기 1위에 올랐습니다. 정식 출시 전 사전 다운로드만으로 애플마켓 인기 순위 1위에 올라 카카오게임즈 글로벌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자, 오늘 상장사들의 정기 주총데이가 집중 몰리면서 오늘 슈퍼 주총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아, 카카오 등 총 576개사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데요. 관전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매년 있는 날이긴 합니다. 근데 너무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린 슈퍼 주총대회가 이제 오늘인데요. 이른바 상장사들의 정기 주총이 몰려있는 이제 날로 코스피 151개, 그리고 코스닥 381개, 코넥스 44개사가 오늘 한꺼번에 모두 각자 위치에서 주총을 여는데 오늘 하루만 전체 상장사의 37%가 이제 집중된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내일 같은 경우는 333개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레 같은 경우는 382개사가 주총을 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특정 일에 이렇게 주총이 몰려있는 현상은 매년 반복되는 좀 고질적인 문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의 몸은 하나인데 내가 투자한 기업들의 주총이 오늘 다 몰려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만 선택해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상장사협회, 그리고 코스닥협회가 주총 집중 예상일을 정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웬만하면 이날을 피해라라는 주총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의 효과는 없는 상황이고요. 보통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 제출을 미리 하고 일정을 고려하다가 준비 시간이 좀 촉박해지면서 하나같이 다 똑같은 이유를 대는 것도 좀 특이한 부분이다라고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상법이 좀 개정이 됐어요. 이에 따라서 작년부터 이제 4월 달에도 주주총회가 개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인데 살펴보니까 올해 4월 달에 주총 개최하는 기업이 미창석유공업 그리고 STX 중공업 등 몇 개 기업이 좀 있더라고요. 이에 따라서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번에 주총 관전 포인트는 첫 번째로 ESG 경영이라는 게 처음 들어오고 나서부터 과연 이것과 관련해서 각 기업들이 어떤 이슈를 멘트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배당과 자사주 소입, 매입 그리고 소각에 대한 부분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리고 이를 통한 주주 환원 정책이 얼마나 발표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관심 종목은 제가 소개해드린 중장기 포트랑 좀 연결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오늘 주총이 열리는 DB하이텍 그리고 이제 CS-윈드 중장기 포트로 제가 소개해드린 기업인데 그대로 보유 포지션 말씀드리고 있고요. 일단 이 기업들이 오늘 과연 어떤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오는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주주총회가 2개, 3개 기업이 겹치시는 경우 그런 분들은 온라인 주총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 대해서 꼭 여러분들이 주주총회를 참석하셔야지 기업들이 지금처럼 이제 쉽게 넘어가지 못하니까 온라인 주주총회 제도를 꼭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 투자하고 계신 모든 기업에 주주총회에 참석하셔서 한 표를 행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온라인 주총제도 꼭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뉴스 한번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일라이릴리와 1,121억 원 위탁 생산 계약건 공시가 나왔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 이뤄졌던 공시였는데요.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뉴스를 전반적으로 터치해보고 싶은 이유는 최근 수급이 굉장히 견조합니다. 외국인 연기금 꾸준히 사주고 있고 삼성 관련해서는 총수들의 블록딜 소식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 저점이다라는 소식도 계속해서 들려오면서 전반적으로 주식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네, 처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상장하고 했을 때도 사실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 뷰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조금 몇 개월 지켜보고 봐야겠다라는 그런 뷰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그래도 굉장히 뭔가 모양새를 많이 갖추고 안정적인 모습을 많이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라이릴리와 이제 의약품 관련해서 위탁 생산 계약에 대한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규모는 1,121억 원 규모로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출이 1조 1,600억 원 정도니까 약 한 9.63% 수준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은 수치가 아니죠. 이번 계약은 최초로 2019년도 12
2월 20일 날 체결이 됐고 고객사의 수요 증가 때문에 확정 매출이 이번에 좀 증가했습니다. 9,204만 1,300달러로 증가했고요. 향후 고객사의 추가 협의를 통해서 확정 계약 금액은 1억 7,745만 4,600달러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공시했습니다. 일단 최근에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이죠. 이제 보통 CMO라 부르는데 CMO 캐파 쪽을 이제 1위를 넘어서 바이오 의약품 경쟁력 강화를 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이제 지분 50%를 이제 약 2조 8,233억 원에 인수를 하면서 위탁 개발인 CDO 그리고 이제 CMO 바이오 시밀러를 아우르는 종합 바이오 제약사로 좀 도약하고 있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주 경쟁력이 굉장히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작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매출액은 1조 5,680억 원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5,373억 원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따져보니까 2017년도에 처음으로 흑자를 달성한 이후에 4년 만에 8배가 증가했더라고요. 이 정도 성장세면은 굉장히 견조한 수준 이상의 어떤 성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이 1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도 거의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 수급이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적인 어떤 기술적인 부분, 차트 상황을 보더라도 저점을 좀 잡았다라는 생각이 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심 종목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부분, 즉 차트도 한번 도전해볼 만한 그런 위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적도 받쳐주기 때문에 예전에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이제 투자를 했었던 그런 시기 그때보다는 투자 위험도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추가적으로 분석 공부 한번 해보시고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뉴스 확인해봤고요. 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급락했고 기술주는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장단기 금리차는 또 역전을 했는데요.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유동환 본부장님. 자, 많은 분들이 지금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면은 기술주나 성장주를 팔아야 된다 이런 전략을 많이 짜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은 기업을 뽑으면 상당히 성공할 확률이 높다, 투자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지만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을 뽑아낸다면 그만큼 수익이 높을 텐데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테슬라 같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실적을 들여다보시면서 실적의 증가가 일어나고 있는 기업들을 뽑으신다면 이런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올리시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자, 그리고 김선영 대표님은 어떤 전략 제시해 주실 건가요? 네, 제가 오늘 한마디로 준비한 것은 겉으로는 과한 악재로 보이지만 막상 따지고 보면 기회인 경우가 많다라는 내용을 준비해봤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두 가지입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러시아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에그리컬처 플레이션, 온갖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러시아 관련 이슈가 이제 평화협정 갈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오니까 유가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고 니켈 가격 이미 급락을 했고요.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만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에 대한 부분 앞으로 이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삼성전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온갖 악재성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과거에 이런 경우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이건 처음이야 내 주식 투자 인생의 처음이야 이런 생각은 가지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뷰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뷰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뷰 그대로 매수 유지하시고요. 지금은 좀 시간에 투자하시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전략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유동환 본부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